이 바비 노트북, 미미 노트북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서 이건 또 글로벌이라서 200만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조회수가 10만도 못 넘기다니. 바비 노트북을 만들려고 바비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을 때를 기다렸다가 마침 영화가 개봉하길래 딱 개봉 시기에 맞춰서 이걸 만들었는데 영화도 망하고 이것도 망하고, 망한 건 아니지 그래도 요즘 조회수에 비하면. 아무튼 2023년 바비 노트북도 만들고 재밌었던 한 해였다. 이것도 받았었지. 근데 왜 이렇게 기수도 많이 나고 더럽지? 아무데나 막 굴려서 그런가?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닥터케이 채널 연말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10만 구독자 기념 근황 영상을 만들긴 했었습니다만 뭐 인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23년부터 해서 매년 한 번씩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든 것들도 많고 리뷰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작년도에 제가 했던 것을 되돌아보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망한 조회수가 7만 나온 바비 노트북인데 뭐 요즘 추세로 보면 성공한 거긴 한데 미미 노트북을 생각하면 좀 아쉽죠. 네, 어쨌든 이 23년에 가장 공들여서 만든 제품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지고 한번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마우스도 알리에서 주문을 해놨는데 마우스가 마침 영상 찍을 때 도착하지 않아서 마우스는 그 당시에 사용을 못했는데 뭐 사실 터치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마우스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뭐 수신기 연결하고 네, 바비 노트북으로 23년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결산을 하시는지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유튜브 채널 띄워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더 한눈에 보기 좋고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많이 찍었습니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많이 찍었고 이게 동묘가 작년이었고 여기 있네요. 22년 레트로 장터, 마지막 겨울 레트로 장터 다녀오고 1월 초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게임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참 재밌었는데 조회수도 잘 나오고 뭐 따라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영상을 보시면 11개월 전 이렇게 보시면 5개 있는 것처럼 뭐 일주일에 영상을 하나씩 찍어야 되는데 3D 프린터 설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거 하느라고 정말 설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자, 3D 프린팅을 도전을 해봤는데 좀 많이 허접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UMPC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오드로이드 N2L이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오드로이드 N2L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었습니다. L 버튼, R 버튼도 넣고 뭐 이렇게 보니까 오래돼서 이렇게 살짝 또 벌어지네요. 이게 3D 프린팅 한 게 뭐 초보라서 뭐 이 정도가 저에게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이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설계한 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때보다 더 실력이 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켜보고 싶은데 마이크로 SD가 또 어디 간지 안 보이네요. 다시 설치를 해서 또 안드로이드도 오드로이드 N2L 같은 경우도 계속 새로 나오기 때문에 이무일렉 같은 다른 오드로이드 N2L에 들어가 있는 SD카드 그냥 여기다 집어 넣어도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렇게 처음 3D 프린팅에도 도전을 했던 2023년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게임기 만들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록5B 1년 만에 받았었죠. 성능은 괜찮았는데 라드사 제품들이 뭔가 좀 하나씩 단점들이 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도 그렇고 자, 그리고 바로 또 제가 오드로이드 N2L이 들어간 태블릿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요건 또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오드로이드 N2L이 들어간 안드로이드 태블릿이죠. 여기도 마이크로 SD가 없네요. 이게 제가 만들어 놓고 이게 이걸 다 어디다 빼놨는지. 아무튼 이 제품은 이렇게 3D 펜으로 아이패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네, 이렇게 아이패드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에뮬 게임 하기도 좋고 또 4:3 비율이라서
고전 게임 즐기기도 좋은 그런 태블릿이었죠. 네, 요것도 한번 나중에 다시 뜯어서 여기에 있는 이 오드로이드 N2L만 만약에 더 좋은 싱글보드 컴퓨터가 나온다면 이것만 교체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합판만 뜯어서. 아무튼 이렇게 회로를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상당히 재밌었던 그런 DIY였죠. 이 안드로이드 마이크로 SD가 다 어디 갔는지. 이렇게 오드로이드 N2L을 또 제가 작년에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것도 있었죠. 원래는 라즈베리 파이를 넣었던 건데 아스트로시티 미니, 여기에 또 오드로이드 N2L만 집어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개조해 놓으면 또 좋죠. 내부에 기판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고, 먼지가. 네, 이물렉을 설치를 해놨고 4:3 비율이라서 고전 게임하기 정말 좋죠. 오랜만에 켜보니까 스피커 상태가 이상하네요. 이게 또 잡음이. 네, 아무튼 뭐 요것도 나중에 또 열어서 한번 스피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켜보니까 또 이렇네요. 오드로이드 N2L이 정말 당시로서는 작은 사이즈의 높은 성능으로 나와서 제가 많이 개조를 했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오드로이드 N2L RGB 보드입니다. 그래서 예전 방모나 RGB 지원하는 TV, 모니터, 브라운관 이런 데 연결해서 하면 그때 그 당시에 그 해상도로 즐길 수 있는, 요거는 좀 아쉽죠.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뭐 여러 사정으로 시판이 되지 않은 그런 제품이라서 하드커널 개발자들의 노력 이런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 하드커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업체들, 우린 또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오드로이드 N2L 여러 가지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뭐 스팀덱의 여러 가지 사용법 뭐 이런 거, 당시 제가 스팀덱을 또 구매하고 찍은 영상이고, 자, 이거 PS3 제믹스 개조하는 거, 이것도 재밌었는데 역시 레트로라는 게 이게 한계가 있어서 정말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도 레트로에서는 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싱글보드 컴퓨터도 하고 외부에 나가서 여러 활동하는 영상도 하고 뭐 제가 여러 가지로 하는 이유가 또 있죠. 처음에 초창기 채널은 거의 레트로 개조로 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채널이 구독자도 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거 만들고 아마 10만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아이폰 하우징 하는 거 있었죠. 요거 아이폰 5까지 써보고 거의 갤럭시만 써봐서 잘 몰라서 뭐 이렇게 애플 로고 없는 거 이런 거 좀 헷갈렸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13 프로인지 뭐 하우징 하는 거 이걸로 딸 속였다가 이렇게 또 약속을 해서 아이폰을 사줬었죠. 아이폰 원래 14 프로를 사줄까 했는데 사실 초등학생이 쓰기에는 뭐 14 프로 버전이 좀 너무 크죠. 그래서 이 13 미니를 사줬습니다. 13 미니가 딱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쓰는 것도 잘 쓰는 것 같고 초등학생 주머니에도 속 들어가고, 그래서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렌지파이 5가 또 23년 초에 나왔었죠. 네, 성능이 정말 월등하게 앞서는 그런 성능으로 나왔습니다. 역대 싱글보드 컴퓨터 최상의 성능으로 나와서 뭐 게임큐브 위 게임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고 뭐 8K 비디오까지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또 이 리뷰하고 10개월 동안 개조를 하나도 못했네요. 뭔가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자, 그리고 이제 10만 구독자 이벤트 해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이 나눠드렸습니다. 네, 후일담. 네, 많은 제품들 들고 나와서 설명했는데 뭐 조회수 별로 높지 않죠. 자, 그래도 제가 23년부터 이제 하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스팀덱에 순행 쿨링팬을 달아서 한번 개조를 해봤습니다. 크게 뭐 효과는 없었죠.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밀리미터 웨이브 무선 디스플레이. 네, 리뷰 당시에 뭐 반응이 정말 좋아서 커뮤니티 같은 데도 많이 퍼져나갔던 그런 제품이고, 네, 조회수는 뭐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자, 그리고 실버 버튼, 또 스크래치 많던 그 실버 버튼 개조를 해서 PC 전원 스위치로 또 만들었었죠. 재밌었습니다. 이것도. 오드로이드 N2L 보셨고, 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공동 구매를 23년에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여러 제품들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도 싸게 살 수 있고, 특히 미니 PC M100이 그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였죠. 자, M100 저도 뭐 리뷰하고
이걸로 개조도 해서 게임기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된 게 라즈베리 파이 5 가격을 지금 보면 공동구매 때 사면 이게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라즈베리 파이 5는 SD 카드도 사야 되죠. 어댑터도 사야 되죠. SSD를 사용하려면 SSD 어댑터 지금 뭐 사기도 쉽지 않은데 그거 사고 거기에 또 SSD 끼워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다 달고 나오는데, 그렇게 라즈베리 파이 5 8기가 모델에 풀셋을 하게 되면 거의 뭐 200달러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랑 진짜 가성비가 비교가 안 됩니다. 엠백하고. 그렇다고 이게 성능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죠. 뭐 라즈베리 파이 5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게. 그야말로 이게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또 사셨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공동구매가 종료가 되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 엠백을 구할 수 있으면은 저렴하게 나올 때마다 구하시는 게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죠. 이제 어쩌다 보니까 또 러기드 쪽으로 또 리뷰를 많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국내에서 러기드 제품을 가장 많이 리뷰하는 또 리뷰어가 돼서, 보통 다 중국이죠. 중국에서 만드는 신제품이 나오면 이렇게 저에게 거의 처음으로 오게 되는데, 블랙뷰사도 정말 잘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블랙뷰에서 또 일반 태블릿을 만들었었죠. 이때는 탭 16, 좀 애매한 포지션이었죠. 레노버 태블릿이 있어서. 어쨌든 요거 한번 리뷰를 했었고, 자, 요게 또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네, 코어네 역작 D2 플러스. 네. 요것도 또 제가 리뷰를 올리자마자 판매자가 또 가격을 2배로 올렸죠. 아,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 판매하는 분이 또 가격을 2배로 올려버리는 거. 예전에 모토로라 랩독도 그랬었죠. 랩독도 싸게 팔고 있어서 제가 올렸는데 판매자가 가격을 2배로 뻥튀기 시켜버렸죠. 가격을 2배로 올리면 아무도 안 사는데 그거를 모르나 봅니다. 가격이 그 가격이라서 제가 사가지고 리뷰한 거지 2배 가격이면 안 샀죠.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루나폰, 특이한 폰을 많이 만드는 회사 유니어츠의 루나폰, 요것도 리뷰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메탈 게임기가 또 대세가 되었죠. 안드로이드 메탈 게임기, 요 제품 RG405M, 이 제품 상당히 잘 만든 제품인데 되게 상당히 마감도 좋고 게이밍 성능도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디스플레이 이슈가 있어서 배터리가 부풀러서 디스플레이가 튀어나오는 그런 불량품을 받으신 분들이 몇몇 있으셨습니다. 품질이 또 문제가 되었죠. 정말 마감이라든가 퀄리티 그런 건 좋았는데 또 발열 이슈도 있고, 이게 또 워낙 메탈이라서 잡았을 때 약간 뜨거운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로형으로 나온 RG405V, 저에게는 RG405V가 조금 더 게임하기에는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발열 이슈도 없었고, 자, 그리고 이제 미니 PC로 바탑을 만들었었죠, 제가. 네, 요 바탑은 또 제가 친구에게 또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이가 셋인 친구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또 집안이 조용해지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애국자에게는 또 이렇게 정부에서도 막 이렇게 선물을 막 줘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선물 하나 줬습니다. 자, 그리고 윙폰 개조, 요게 지금까지 본 영상 중에 제일 인기가 좋았었네요. 지금 보니까 조회수가 33만회. 네, 저는 이렇게 그냥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3D 펜으로 마감을 해서 만들었었는데, 다른 분들이 또 요거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아주 완성도 높게 만드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실력 있으면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1월 1일 오랜만에 또 켜보네요. 2024년을 맞이하여 윙폰을 또 한번 켜봤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개조죠. 네, 요거 상당히 귀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윙폰, 뭐 지금 켜봐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DIY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Y700 태블릿, 안드로이드 계열 게이밍 태블릿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 Y700 태블릿 2세대까지 나와 있고, 자, 그리고 M100 미니 PC에 eGPU 연결해서 게임하는 거, 요것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레트로 스페셜 MXX 컴퓨터 하나, 정크는 아니죠, 작동 잘 되는 거 구매해서 MXX 게임 한번 해봤고, 그리고 또 이제 박모까지 사게 돼서 박모로 게임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레트로 끝판왕이죠, 박모. 아무튼 뭐 레트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조회수가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쿄 여행, 요거는 또 한번 살짝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자, 제 채널 보시면 대부분 다 뭐 97%, 6% 좋아요 비율이 대략적으로 96% 정도 됩니다. 95에서 6%. 네, 그런데 네, 기록을 세웠죠. 87% 좋아요 87%. 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링크를 찍고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좀 테러를 했습니다만, 링크 타고 상당히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또 많이 안 오셔서, 네, 싫어요 뭐 30개 정도. 네, 조회수가 워낙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싫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단체 행동하는 거는 좀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네, 그 다음 영상은 뭐 안 오더라고요. 또 이제 관심을 다 끊으셔서 그랬었는지 뭐 그 다음 거는 또 잘 나왔습니다. 네, 아키하바라 이것도 되게 저도 재밌게 다녀온 그런 영상이라서, 아무튼 뭐 채널에는 뭐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포코 F5, 네, 포코폰 한국에도 또 유명하죠. 포코 F1이 또 워낙에 인기가 좋았어서 포코 F5까지 나와서 네, 그거 리뷰를 한번 해봤고, 자, 그리고 또 레트로 장터 국내에서 부닥동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주최해서 플레이 엑스포에서 항상 봄에 엽니다. 그래서 여기 또 갔다 왔는데 재밌었죠. 또 네, 뭐 미니 기기 좀 사려고 했는데 미니 기기는 못 사고 소프트웨어만 사왔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내년에는 안 갈 듯이라고 써놨는데 너무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뭐 입장도 힘들고 전처럼 쾌적하게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만원의 행복 시리즈 몇 개 했었는데 요것도 재밌었죠. 만원의 행복.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단자를 가지고 있는 이 모니터. 네, 아마 이 모니터가 홍보물 같은 뭐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뭐 여기에 이렇게 막 늘러 붙었죠, 필름이. 그래서 필름을 제가 띄어서, 원래 이렇게 산이 커다란 산이 있었는데 네, 이제 거의 산이 안 보이죠. 네, 이제 쓸만합니다. 그래서 뭐 비쌤 같은 건 좀 있는데 네, 요거 살려서 다른 것도 또 제가 나눔도 하고, 만원의 행복 시리즈는 나눔하는 재미죠. 또 네, 요거는 제가 가끔씩 이제 리뷰할 때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자,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요. 이게 오래 걸리네요. 자, 그리고 탱크2가 원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나왔었습니다. 그림 보시면 프로젝터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프로젝터 성능이 좋지 않아서 조금 애매한 제품이었죠. 자, 이제 용산. 아직까지도 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용산에서 안 좋은 추억이 있으셨던 분들 오셔가지고 또 그때 이야기 재밌게 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또 달아주고 계십니다. 카메라 사진 삭제당한 거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뭐 저도 경찰 부를까 했었는데 유튜버가 또 경찰 부르고 일 커지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앞을 지나갔는데 영상이 없으면 당연히 거기 뭔가 일이 있었던 거겠죠. 뭐 아무 일 없었으면 거기 찍은 거 제가 영상에 올렸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좋게 지나가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럼 됐죠 뭐. 그리고 용산에서 안 좋은 추억 있으셨던 분도 많았지만, 또 안 좋은 추억이 1이라면 재밌었던 추억은 9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다 재밌었으니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형 동생 손잡고 갔던 그 용산, 그 밑에 바로 천국이죠. 여기는 어차피 같은 컨셉인데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했으면, 아키하바라처럼 계속 발전시켰으면 지금 한국에 외국인들 많이 오고 있는데, 뭐 아키하바라만큼은 아니더라도 아직도 성행했을 텐데, 온라인으로 추세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상황이 좀 다르긴 하죠. 일본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을 많이 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정직하고 친절하게 했으면 지금처럼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했으면 그때보다 지금 뭐 수십 배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용산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폴드 1으로 태블릿 만들었었죠. 예전에 제가 갤럭시로 덱스탭 만들어서 뭐 좀 인기가 있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그거 한번 보실까요? 자, 인기 동영상. 야, 덱스탭. 네, 200만. 처음으로 200만 돌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만. 네, 저도 이게 200만 나올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떤 분이 덱스탭 베놈 에디션이라고 했는데, 뭐 그만큼 마감이라든가 이런 퀄리티가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거죠. 유튜브라는 게. 네, 덱스 태블릿. 뒷면이 이렇게 잘 보이게 만들었던 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잘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도 사용할 수 있고, 마감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엉망이지만 뭐 퀄리티 좋다고 조회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가 생명인 것 같습니다. 이 덱스 태블릿처럼. 아무튼 감사합니다. 200만 뷰. 네, 조회수가 뭐 계속 지금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200만 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덱스탭 2 만든 거
자, 이렇게 뭐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태블릿을 만들었는데 좀 너무 얇게 만들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사용한 이 충전 모듈이 발열이 진짜 너무 심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변형이 되었죠. 이게 열이 쫙 여기까지 퍼지면서 여기는 뭐 이렇게 보시면 진짜 그야말로 심하게 들어갔죠. 이 모듈은 이제 절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화재가 날 수도 있어서 요거는 제가 이후로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이 태블릿을 다시 설계하면 조금 더 두껍게 만들고, 이거 만들 때 이제 요 앞면 화면도 사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자석을 사용하면 이 상태에서도 요 화면이 들어오는 걸 몰라서 그렇게까지 한번 살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겠지만 시간이 안 되는 게 또 문제죠. Y70이라는 게이밍 폰 공동 구매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휴대용 메가드라이브, 뭐 이 영상 보신 분도 계시겠고, 나카노 브로드웨이 영상 끝부분에 또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메가드라이브 현재는 제가 핫팩을 끼워놨는데, 요거는 정말 제가 만들어 놓고도 가끔 합니다. 제가 워낙에 메가드라이브를 좋아해서 이렇게 핫팩 끼워 놓고 가끔씩 하고 싶은 게임들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게임 기어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나카노 브로드웨이와 아키하바라 가서 게임 기어 카트리지를 2개나 사왔는데, 빨리 게임 기어를 하나 구해서 또 IPS 디스플레이로 개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조회수는 안 나오겠지만. 그리고 스냅드래곤 888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끔 이렇게 사기 제품들이 올라오죠. 말이 안 되죠. 스냅드래곤 888인데 $115. 이런 거 속지 말라고 한번 제가 올렸는데, 제 연기가 너무 리얼했는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왜 속았냐고 그러면서 환불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다 알려주셔서, 아무튼 뭐 저는 영상 찍으려고 산 거기 때문에 뭐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블랙뷰사에서 또 태블릿이 나왔었죠. 요거는 진짜 그야말로 러기드 태블릿. 액티브 8 프로. 산업 현장 같은 데서 태블릿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태블릿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메탈 GBA. 요거는 또 레트로치고 상당히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메탈 GBA. 이렇게 독을 이용해서 게임패드도 슈퍼 패미콤 뭐 무선 게임패드 이런 거 연결하고, 그리고 또 충전하면서 마이크로 HDMI 포트를 연결해서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게임을 할 수 있으면서 메탈인 그야말로 끝판왕 닌텐도 스위치보다 비싼 게임보이 어드밴스를 또 만들었었죠. 게임보이 스위치보다 비싼 게임보이 어드밴스. 자, 그리고 또 만원의 행복 노트북 3개에 3만원에 샀었는데, 상당히 싱크패드 좋아하는데 또 싱크패드 IBM이 써있는 싱크패드를 이렇게 사게 돼서 기뻤습니다. 가끔씩 또 켜보면 즐겁습니다. 이런 예전 IBM 노트북 같은 거. 요건 정말 저도 너무 잘 샀던 그런 만원의 행복 시리즈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만원의 행복도 계속되는데, 베가 UMPC. 요거 정말 구하기 쉽지 않은 건데 왕창 또 이렇게 득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드렸었죠. 그 당시에는 많은 국내 중소기업체들이 이렇게 신박한 기기들 많이 만들었었는데 다 없어진 게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바비 노트북, 지금 보고 계신 바비 노트북 조회수 74,000회 잘 나왔었죠. 이 정도면 뭐 만족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지금 4개월 전이기 때문에 사실 미미 노트북도 6개월 후인가 그렇게 떡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떡상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교육용 영상을 또 하나 만들었었는데, 전압, 전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외국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있는 그런 콘텐츠죠. 고전압 과학이. 좀 과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앵무새 리액션이 또 재밌어서 다른 것들은 다 버렸지만 이 앵무새는 아직도 제가 지금은 움직일 수 없지만 이렇게 또 장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얘는 저희 집에서 아직도 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먼지도 털어주고. 자, 그리고 게임보이 정크. 요건 진짜 속았죠. 정크면은 작동이 안 되는 제품을 보내줘야 되는데 기판을 쏙 빼놓고 보내줘서 이건 사기죠. 그야말로 기분 좋지 않았던 그런 콘텐츠였고, 공동 구매 RG405M 그리고 H5600. 점점 미니 PC들 성능이 좋아지고 있죠. N100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H5600 정말 강력합니다. 유니어츠사 제품들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젤리폰 정말 귀여웠던 폰. 자, 그리고 요거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맨 처음에는 비타를 넣었다가 또 오드로이드 N2를 넣어서 안드로이드를 설치를 했었죠.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22년에 만들었는데 23년에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PS 포탈도 뭐 지금 없어서 못 사는 제품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에 도쿄 여행 갔을 때도 못 샀지만, 자, 그리고 이제 RG405V 게임보이 형태에서 정말 크게 나온 제품이고, 디자인 같은 거 떠나서 정말 게임만 즐기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그레2 미니 가격이 내려서 또 라즈베리 파이 4를 집어넣어서 개조를 했었죠. 이렇게 마퀴도 달고 마퀴까지 있어서 이렇게 한 화면에 잡히질 않는데 배터리 없겠죠 아마? 방전이 안 됐네요. 이게 진짜 오래됐는데 거의 뭐 3, 4개월 만에 켜보는데 네, 방전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소리가 그냥 네, 정말 기네요. 네, 인트로가 정말 깁니다. 네, 볼륨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네, 어쨌든 요거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 5가 나왔기 때문에 레트로 파이가 현재 아직 정식이 안 나와서 레트로 파이 정식 나오면 이제 또 깔아서 마키까지 구현되는 순간에 또 라즈베리 파이 5로 싹 교체해 놓으면 또 컨텐츠 하나 생기는 거죠 또. 그리고 지금 뭐 여기에는 게임 큐브 같은 게 없는데 게임 큐브 게임까지 또 하게 되면 여기 마키도 집어넣고 그러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따라 해 보실 분이 요 디스플레이 교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요건 따라 하신 분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정말 재밌게 만들었던 거라서 아무튼 아직까지 이렇게 배터리가 방전이 안 되고 살아있는 이그레2 미니, 정말 끝판왕 미니 게임기였죠. 점점 2023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 센세이션한 정말 가성비 최고 미니 태블릿이었죠. 자, 그리고 정말 제 채널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던 초음파 커터, 새로 나온 신형 커트렉스 리뷰였고, 또 오렌지파이에서 새로 나온 제품인데 항상 소프트웨어 때문에 망하죠. 오렌지파이 제로 3. 자, 그리고 제가 속아서 산 이 태블릿, 케이스까지 줬습니다. 이 태블릿, 가짜 스냅드래곤 태블릿, 요거 그냥 개조할까 하다가 이거를 넣어서 이렇게 스탠바이미 고 미니로 만들었었죠. 여기 이렇게 넣어서 여기 이렇게 태블릿 끼워서 이렇게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또 여기에 여러가지 컨트롤러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고 상당히 유용했던 그런 DIY였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리뷰했던 제품 중에서 센세이션 했던 제품이죠. 카다스 마인드. 자, 디자인도 정말 좋고 마감 이런 거 정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미니 PC의 성능도 괜찮고, 또 그리고 이 내부에 작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사용하다가 이렇게 독에서 분해해 가지고 나가서 그 상태로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신개념 미니 PC였습니다. 이 독을 그래픽 독으로 바꾸면 또 게이밍 PC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정말 여러모로 만족스러웠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아이고, 점점 책상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0월 공동구매, 이때는 정말 역대가 할인이었는데 쿠폰이 정말 수량이 작아서 아마 이때부터 알리익스프레스 공동구매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뢰가 떨어졌던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드로이드 고 울트라 나온 지 오래됐는데 창립 기념 50% 세일을 해서 또 제가 한번 구매해서 안드로이드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그야말로 정크, 어차피 속은 거니까, 속은 게 아니죠. 제가 알고 산 거기 때문에 몇 개나 살릴 수 있나 했는데 많이 못 살렸죠. 그래도 만든 거 나눠드리고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8비트 레트로 키보드, 요것도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키보드인데 여기에다가 라드사 제로를 넣어서 또 패밀리 컴퓨터로 만들어 봤죠. 자, 그리고 또 공동구매, 올해 마지막이었던 공동구매였습니다. 정말 5800H부터 해서 Y700 2세대 강력한 제품들 많이 공동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또 라즈베리 파이 5가 새로 나와서 리뷰를 했는데 전 세계 여러 유튜버들에게 미리 나눠줬는데 저에게는 안 왔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저도 뭐 이제 국내에서 팔기 때문에 요거는 해외에서 산 거고 이렇게 뭐 몇 개 또 구매를 해놨습니다. 뭐 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소프트웨어가 안 나오네요. 예전에는 바로바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뭐 레트로파이도 아직 안 나왔고 바토세라만 나와서 또 제가 바토세라 제품 하나 만들었었죠. 바토세라도 사실 베타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많고 요 제품 제가 뭐 설명드린 것처럼 뭐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냥 M100 싸게 팔 때 사는 게 더 낫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뭐 저전력도 아니죠. 이제 5V 5A 25W면은 뭐 이제 저전력에서도 멀어진 거죠. 정말 애매했던 제품. 네, 라즈베리 파이 5까지 보셨고 그리고 설명드렸고 탱크 3가 또 바로 나와서 네, 뭐 정말 그야말로 괴물폰이죠. 배터리 용량 뭐 여러 기능들 거기다가 이번에는 이제 AP도 상당히 강력한 디멘시티가 들어가 있어서 성능까지도 높아진 가혹한 환경에 가장 어울리는 제품이 바로 이 탱크3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Y700 2세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는데 뭐 안드로이드에서 조이콘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안드로이드용 조이패드 사서 연결하는 게 사실 더 낫긴 합니다. 자, 그리고 리브레또 저와 인연이 없는 리브레또 또 하나 구매해 봤는데 깨졌죠. 그리고 뭐 작동도 잘 안 되고 여러 면에서 저와 정말 리브레또 인연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짝퉁 게임기 리뷰해서 또 나눠드렸고 짝퉁 게임기 리뷰는 또 가끔씩 하면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가방형 게임기 라즈베리 파이 5를 넣어서 네, 이렇게 손잡이도 만들고 네, 캠핑 같은 데 가서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1인 게임기죠. 네, 이렇게 한번 내부에 월광부합 같은 거 없이 케이스와 디스플레이만 달린 제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가 겨울 휴가를 일본으로 다녀와서 아키하바라와 나카노 브로드웨이 두 편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2023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3년도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 안 하셨지만 가끔 보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2023년 결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닥터케이 채널 구독자 12만 2천 명. 와, 뭐 말이 12만 명이지 상암 월드컵 구장 2개를 꽉 채운 사람들이 이 인원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구독자분들을 제가 가지게 되어서 재미 그리고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온라인 자선 냄비. 자, 구독자만큼 제가 이제 매년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뭐 하나 더. 네. 구독자가 이만큼이었으면 좋겠지만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네, 이렇게 아이디까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쁜 2023년을 보냈습니다. 24년에는 또 저도 여러 활동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한정된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또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뷰 요청 받은 것들도 또 간혹 해야 되고 또 재미난 제품이 리뷰 요청이 들어오면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조도 또 시간 날 때마다 많이 하고 제가 가서 재밌게 또 리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또 다녀오고 네, 그런 식으로 2024년도 열심히 하겠고 또 건강도 또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네, 이제 건강을 생각해야 될 때라서 유튜브 활동도 좋지만 건강 쪽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2023년 결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켰더니 업데이트가 있군요.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2024년 한 해 건강하시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